이 자리에는 방금 보신 희수 연출하신 감정원 감독님 그리고 국민정 강기루 배우님 두 분 나와주실 거예요. 한번 세 분 박수로 환영해볼게요. 나와주세요. 감독님 안쪽에 앉아주시고 배우님들 앉아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앉아서 인사하고 진행해볼게요. 희수랑 잘 어울리는 계절에 또 날씨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먼저 세 분 인사를 부탁드려볼게요. 김정원 감독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희수 연출한 감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수 연기한 공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수에서 학선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분하게 시작을 해보게 되네요. 저희 먼저 말씀드릴 게 오늘 게스트분들은 마스크 벗으셔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율적으로 해주시고 오늘 GV 같은 경우에는 관객분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궁금하신 점이나 영화 어떻게 보셨다 소감 들려주실 분이 계시면은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분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먼저 저희끼리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두 분 영화 극장에서 또 같이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뒤늦게 한 20분 정도 봐서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가물가물했던 기억을 되살리셨고 오래전에 찍어서 머리가 이미 많이 자랐잖아요. 자라고도 한참 잘랐는데도 많이 시간이 흘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기루 배우님은요? 저는 엊그제 집에서 봤거든요, 다시. 그리고 극장에서 본 거는 작년인가요? 전주영화제 때 재작년인가요? 전주영화제 때 이후 처음이라 극장에서 보고 싶어서 일부러 와서 봤는데요. 집에서 볼 때는 잘 안 들리거나 못 봤던 그 작은 것들이나 소리들이 더 들려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극장의 효용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희수는 이제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선을 보인 후에 이게 또 촬영은 한 3년 정도 전에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꽤나 긴 시간을 또 함께 희수와 해오셨고 이게 개봉이라고 하면은 참 축하할 일인데 동시에 또 이 작품과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낸 이 작품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은 이 작품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실까 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작품을 처음 만나고 또 구상하실 때와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각자 또 의미라든지 느낌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희수 2018년도에 촬영을 해가지고 꽤나 오랜 시간 함께 해서 이제는 조금 헤어져도 되지 않을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희수를 또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보니까 개봉하는 날 확실히 좀 내 손을 떠나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자기의 길을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후련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배우님들은 어떠실까요? 또 몇 해 전 내 모습을 보는 기분도 좀 묘했을 것 같은데 박민정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진짜 오래전에 찍은 2018년 그러면 4년 전 저도 지금 잠깐 얼핏 제 모습을 봤는데 저럴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되게 4년인데 앳되기도 하고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수를 이제 보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희수라는 작업을 할 때 그때도 그랬지만 되게 소중하게 찍었던 기억이 남고 하루하루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진실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지금 생각해봐도 희수는 그냥 제 마음속에 좀 굳게 자리 잡은 계속 남아있을 작업이고 작품이어서 애틋한 것 같아요. 강기루 배우님은요? 이게 3,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생각보다 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이게 엄청 어려 보이더라고요. 예, 3, 4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 해 한 해가 참 빠르죠? 예, 그 시나리오의 학선이 29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29 같기도 하고 화면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면 이 3,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대사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엊그제 그리고 오늘 영화를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더 대사가 없다. 그리고 그 이미지나 소리 안에 감독님이 우리 영화 희수를 이렇게 따라오세요 하는 길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보니까. 예, 그 길 따라 이렇게 잘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배우님들이 이제 복귀가 완벽하게 끝나신 것 같으니 오늘 어떤 질문에도 풍성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뭔가 예상 질문을 하나 먼저 제가 한다면은 캐스팅 비하인드가 너무나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도 해요. 사실 공민정 배우님이라든지 강기루 배우님 두 분 다 워낙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그동안 꾸준히 다양한 작품에 많이 출연하셨고 현재 뭐 드라마라든지 다양한 상업 매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독립영화에서도 많은 작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두 분이 한 작품에 출연하는 연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희수에서 성사가 심지어 연인으로 됐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또 두 배우님을 캐스팅해야겠다고 마음속에 좀 점 찍어두게 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희수 이전에 작품이 없기도 하고 희수가 이제 첫 장편이어가지고 캐스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그 촬영 감독님이 제주에 머물고 계셔가지고 제주에 잠깐 내려가서 희수 캐스팅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던 무렵에 공민정 배우님이 여행차 잠깐 오셨었어요. 그 전에 이제 공민정 배우님을 저는 뭐 팬으로만 알고 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촬영 감독님의 인연으로 배우님이 오시게 됐고 그래서 공민정 배우님을 이렇게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코트를 입고 커트 머리를 한 희수로 보이는 공민정 배우님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희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민정 배우님께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시나리오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배우님이 이제 시나리오 봐주시고 같이 이제 희수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따로 연락을 드려서 희수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흔쾌히 요청에 응해주셔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공민정 배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된 후에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강기루 배우님이 떠올랐고 그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희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런 톤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강기루 배우님께 연락을 드렸고 두 분이 참 크게 고민 오래 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응해주셨었어요. 그렇게 해서 캐스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상대 배우가 누구다 이런 얘기 듣고
어떠셨는지. 왜냐면은 두 분이 서로의 작품을 볼 기회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좀 이분과 이런 식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강기루 배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희수 촬영하기 전에 그 민정이랑 단편을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늦은 여름이라. 서둘러 생각난 늦은 여름. 네. 예, 그때는 그 부부였어요, 부부. 예, 재혼을 하는 부부였는데 그때도 저는 뭐 민정이 알고 있었고 영화를 통해서 그때 뭐 저한테는 좀 이게 좀 뭔가 연예인 같은 사람이어서 그때 신기하고 같이 해서 좋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촬영을 마쳤었고, 이제 희수로 감독님이 희수가 이제 국민정 배우다 얘기 들었을 때 아이고 뭐 고민할 거 없이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국민정 배우님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는 친구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독립영화 계속 촬영하면서 오며 가며 계속 뭐 영화제나 간간히 하면서 봐왔고, 저랑 또 동갑이고 편했고, 너무나 또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좋은 이미지를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저 지금 늦은 여름 방금 생각난 작업도 했었네요. 네. 그때도 좋았던 것 같아서 생각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작업할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거 찍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뭐 좋았던 기억밖에 없네요. 미화된 거 아니에요, 기억이? 이 희수라는 이름에 제가 사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감독님의 실제 오래된 친구분의 성함인 걸로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학선이라는 이름의 사연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희수와 학선, 또 이니셜이 같잖아요. 이런 거 의도하신 바인지도 궁금했고요. 네. 네, 이 시나리오 이제 쓰기 전 단계에 제 가장 오랜 친구 이제 희수라는 친구의 이름에서 따왔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 친구와 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노동들, 그런 얘기에서 착안을 해서 자연스럽게 희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됐고, 말씀처럼 그 초성이 같았으면 좋겠어서 학선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다 확정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청년 노동자 20살짜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이름이 우연히도 학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캐릭터 이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네, 어떤 기억에 오래 남을 이름들이죠. 너무 신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관객분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화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 감상 같은 것들 나눠주실 분 계시면 손 자리에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질문 없으실까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희수를 보러 오는 관객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에 좀 더 강하실 거다. 마이크를 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없으신가요? 저희끼리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있을까요? 여기 뒤에서 손 들어주셨어요. 모자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희수가 마지막에 마지막 가는 길을 웃으면서 갔는데 그걸 연출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첫 질문에 이제 엔딩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집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감독님, 먼저 감독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 친구인 것 같은 희수 아닌가요? 아닌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희수님이실까요?
아닌가? 목소리가 더 비슷한가? 네, 일단은 네. 희수 엔딩 장면이요. 엔딩 장면. 그러게요. 그 희수가 이제 정말 어떤 마지막 어떤 길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이제 마주하는 얼굴이라서 좀 어렵기는 했었는데 많이는 아니고 여러 차례 테이크를 이제 찍었었어요. 그런데 희수가 활짝 웃으면서 떠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슬픈 얼굴로 떠나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떤 아쉬움과 좀 후련함과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울음을 좀 머금은 미소? 네. 네, 그런 얼굴. 그 얼굴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그게 어떤 얼굴로 골랐었는지 그 배우님, 민정 배우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약간 의견차가 조금 있었어요. 마지막 얼굴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 차이인지 궁금한데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감독님 기억하세요? 감독님께서는 조금 더 슬픈 얼굴을 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슬프지만 나 이제 정말 갈게라고 인사하는 담담한 얼굴? 미소가 없는 얼굴을 생각을 하셨었고 네, 저는 조금 희수가 어떤 자기 감정 표현이라든지 대사로 표현하는 장면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엔딩 얼굴만큼은 조금 본인의 감정이 표출되는 조금은 극적인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민정 배우님의 이야기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도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중앙에서 들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희수가 할머니랑 같이 꽃을 묻었는데, 근데 그 전에 학선이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을 때 꽃이 하나밖에 안 피어 있었던 걸로 봤는데, 그게 시간 순서대로 의도하신 건지, 그리고 그 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꽃은 이제 겨울에 피는 동백꽃이고 이제 봄이 되면은 떨어지는데 저는 그 붉은 동백꽃을 희수와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 봄이 와서 이제 떨어진 이제 동백꽃을 묻어주는 장면은 본인 스스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학선이가 찾아가는 할머니 집은 희수 생전에 실제로 이제 머물고 있던 공간이고, 희수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그 강원의 공간은 이제 다른 차원의 공간인 거죠. 그런데 어떤 동백꽃이라는 어떤 매개로 시간차와 어떤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어떤 희수의 모습을 저는 표현했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여행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마치 희수의 이별 여행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이잖아요. 뭔가 할머니라든지 그 안민영 배우님이 연기하신 중년 여성, 뭐 횟집 사장님, 고등학생 친구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고 좀 미련을 걷어내는 그런 여정처럼 보이는데 이제 희수가 찾아가지 않는 유일한 상대 학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선이는 희수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희수를 찾아오는 여행을 또 그만의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마치 그것이 희수와 어쩌면 누렸을 수도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여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영화를 보면서 마치 둘의 사랑은 좀 어떤 모양이었을까?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랑이었을까? 둘은 어떻게 연애했을까? 이런 게 저는 좀 한 박자 늦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은 좀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같이. 생각해보신 적 있을까요? 둘의 사랑, 어떤 모습이었을지? 사실 얘기해본 적은 있었어요. 제가 네, 말해주세요. 어렸을 때
그때부터 함께한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애인이기도 하고 오빠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그 희수한테는 거의 전부였던 그런 존재였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늘 함께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항상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저 오늘 새벽 라디오 듣는 기분인데요. 오늘 너무 촉촉하고 너무 속삭이시고 꼭 필요한 사람. 학사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 대화가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죠? 순발력 있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이런 대화 했던 것 같아요. 묻어가시는 예, 거군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감독님은 좀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저도 셋이 얘기했었었나? 그런데 어쨌든 사랑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으니 이들이 뭐 엄청 애틋해 보인다거나 뭐 서로 죽고 못 사는 어떤 연인의 모습보다는 늘상 이제 내 곁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고 그런 어떤 삶의 친구이자 동반자의 느낌으로 되게 차분하고 서로만의 어떤 그들만의 모양의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커플로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꼭 질의응답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장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봐도 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사랑 이야기를 여쭤봤던 이유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희수에서 그 희수는 봉고차를 타고 있고 학선은 자전거로 뒤쫓아오는 그 장면인데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또 이상한 리듬감이 있어서 마치 되게 60년대에 찍은 프랑스 영화를 보는 느낌도 나거든요. 또 민정 배우님 쇼커트여서 막 진세버그 분위기 나고 이러면서 그 장면을 너무 즐거워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런 거 촬영하실 때 현장 분위기라든지 좀 그때 그 순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듣고 싶어요.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좀 생각이 나시나요? 기루 배우님은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정확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장면 촬영할 때요. 예. 몇 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도 맞추고 해야 돼가지고. 고생한 것 같은 기억은 없고, 촬영을 하면서도 그 영화로 볼 때의 아까 말씀 주신 좋은 느낌을 촬영하면서도 받았고 이렇게 보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촬영을 했던 거고 촬영 감독님이 이 장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촬영할 때. 민정 배우님은 기억나세요? 예, 정말 꿈꾼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고 근데 되게 아련한 꿈을 꾼 것 같고 근데 얼핏 기억나는 게 그 창가에서 제가 차에 앉아 있고 이제 학선이 이렇게 오면서 툭툭 치고 뒤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옆으로 다가오고 할 때마다 되게 반갑고 놀랍고 기분 좋았던 걸로 기억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불러주고 잡아주는 거, 찾아주는 거 그때 그냥 좋다 이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에 미묘하게 변하는 희수의 그 입가, 실룩거리는 입가와 이런 것들이 되게 무척이나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감독님은 그럼 글을 쓰실 때 이제 그 장면을 상상했던 것과 또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보는 것과 이럴 때 또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좋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장면 촬영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제 그 현장 녹음된 소스들을 이제 들었는데 차 안에서 촬영 감독님하고 제가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속도를 잘 맞춰야지 학선이가 따라오지 뭐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고 이제 민정 배우님이 한숨 쉬시면서 그만 좀 싸워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기억이 정말 많이 미화됐군요. 둘이 왜 그렇게 싸우냐 이제 이렇게 했던 목소리에 녹음돼 있어서 좀 민망했던 그래서 저는 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고 그랬고 저도 이제 영화 속에서 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둘이 참 그 학선이가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고 미소를 전해줄 때의 어떤 마음이 좀 잘 전해졌던 장면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역시 영화는 빨리 개봉해야 하는 걸까요? 기억이 잊히기 전에.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이어서 받아볼게요. 네, 또 어떤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좌측에서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희수의 그 사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 사고 이후에 그 정서적인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영화니까. 근데 그 사고라는 게 이제 공장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고 어떻게 보면 그 노동 환경이나 그런 구조적 문제 쪽을 더 파고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개인의 감정 위주로 흘러간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노동 영화로 풀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희수는 뭐 그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사회적 문제, 사회적 시스템의 고발이나 폭로와는 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감독님은 또 어떤 생각들, 고민들 하셨을지 궁금해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노동이나 산업재해를 조금 더 극대화한 버전도 있었어요. 그 버전도 있었고 희수 죽음 이후에 학선이가 조금 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버전도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어떤 이 청년 모두가 우리가 일을 노동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희수의 영화에서는 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아주 개인적인 서사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조금 더 어떤 마음에 와닿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대사나 어떤 설명의 위주보다는 이미지적으로 어떤 이들의 감정, 관계, 뭐 죽음, 삶, 노동 이런 것들을 좀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영화여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대사가 적다 뭐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느슨한 영화일 거라고 상상하기 쉽지만 사실 희수를 보면은 굉장히 긴장감 있게 흘러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어떤 개인의 정서이기도 하고 기루 배우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감독님이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두셨더라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여기 가운데서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약간 이제 희수랑 같이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출근길 말고도 이제 희수랑 학선이랑 휴게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귤을 쪼개 나눠 먹고 음료를 같이 마시는 그 장면이 저는 또 아까 민정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되게 대사가 들리지 않아도 너무 잘 드러났던 장면인 것 같고 대사가 많이 없는 시나리오다 보니까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감독님께 궁금하고 그 대본들을 이제 배우님들 읽으셨을 때 어떤 흐름, 어떤 감정으로 되게 다가오고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감독님께 먼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사실은 근데 저는 대사가 정말 적내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야기가 좀 소리내서 하는 말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떤 마음이 전달되고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님들은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서는 어떤 생각하셨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나리오 대사는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많은 것을 같이 채워나가야 되는 시나리오이기도 했으면서 많은 것이 채워져 있는 완성된 시나리오이기도 했어요. 봤을 때 오감이 느껴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은데 봤을 때 정말 오감이 다 느껴졌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그거는 하나하나 같이 채워나갈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주는 시나리오였어요. 거의 처음으로 받아봤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시나리오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좋은 거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류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 인물을 연기를 하려면 그 시나리오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잖아요. 인물을 만들 때. 근데 정말 대사가 없어서 대사에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학선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었지만 근데 이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학선이 이런 인물이어야 한다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희수와 함께 공장에서 있는 시간들과 희수가 죽고 난 이후의 시간들이 학선의 태도는 어떠할까? 그리고 희수와 함께 있을 때 공장에 학선은 사실 그때도 희수가 살아있을 때도 희수는 되게 지친 영혼이잖아요. 근데 학선으로서 그 희수의 지침을 크게 눈치채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이후에 학선이 여행을 갈 걸. 그런 아쉬움, 미안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관객분들께도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를 좀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덧붙여서 궁금한 걸 여쭤보면은 그 고민정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또 뭔가 희수라는 작품을 이야기할 때 좀 가장 나다운 상태로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비단 민정 배우님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님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라기보다는 저는 카메라가 없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는데요. 희수를 보면서 그게 뭐 연기를 자연스럽게 했다기보다는 연기하면서도 연기한다고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연기한 것 같은 느낌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뿐만 아니라 카메라 역시도 뭔가를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그러다가 뭔가 따라가고 약간 이런 움직임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관객분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 무성통곡 낭독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그 민영 배우님이 시를 낭독하고 민정 배우님이 그걸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울고 웃고 하는 그 씬에서 사실은 관객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관객들로 하여금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할 거야 라는 의도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희수와 같이 있는 듯한 뭔가 누군가의 되게 내밀한 순간을 본 것 같은, 목격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 때는 감독과 배우가 어떻게 소통할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씬의 효과와 의미를 감독은 배우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며 배우는 감독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좀 희수 촬영하시면서 나눴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영화의 톤에 비해서 제가 느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좀 밝고 편안했던 기억이 저는 있고요. 그리고 희수의 사고 이후의 강원도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씬이 미리 다 정해져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 내에서 시를 읽어주는 장면도 제가 시집을 챙겨가기는 했지만 그 무성통곡이라는 시를 희수에게 읽어줘야겠다라는 것을 촬영 전날 결정을 했고, 그래서 희수는 공민정 배우님은 그 당일 촬영 때 처음으로 그 시를 실제로 듣게 된 반응이었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거를 정해놓고 촬영에 임해야 되는 것이 또 맞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좀 정말 저한테도 쉼이 필요했었고 희수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어떤 선택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배우님들은요? 모든 순간을 생경하게 살아가기란 어렵잖아, 영화 안에서. 근데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했고, 그러려면 사실 영화라는 작업이 물론 약속하에 이루어져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저희의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저도 감독님을 믿었고 감독님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 하든 다 이게 해답이 될 수 있고 답이 될 수 있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이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메라가 없었던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모든 순간들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게끔 만든 게 현장이었기 때문에 계산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살아있고 그 살아있음을 카메라 감독님 담았고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귀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기루 배우님도 좀 비슷한 결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 현장을? 예, 저도 비슷하게 느꼈고 감독님도 그렇고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좀 뭔가 낯설거나 긴장되는 현장이 아니라 되게 친하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굳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하는 그런 현장이었고, 시나리오에 뭔가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없는 것이 그게 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감독님이 이게 배우에게 믿음으로 열어준 그런 부분이랄까? 그렇게 다가와서 가령 아까 귤 둘이서 까먹는 장면 같은 것들도 대본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가 써있지 않았지만 그냥 현장에서 상대 희수와 그냥 할 법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다만 배우뿐만이 아니라 그 스태프들과 배우가 함께 그냥 믿음으로 잘 존재해 주었던 현장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통된 키워드는 믿음이네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질문 한두 가지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요. 네. 맨 앞줄이요.
엉뚱한 질문이어서 망설였었는데 감독님 친구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분의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수라는 친구분께서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희수가 돌아봤을 때 그때 그 당시에 희수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리고 그때 민정 배우님의 마음은 어땠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대사 중에 사랑은 뭘까라는 대사가 있는데 세 분께 사랑은 뭘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What is love? 이 대답 마지막으로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먼저 감독님께 희수를 본 희수의 반응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나요? 네, 그 희수 시나리오 단계에서 희수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게 네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의 이름을 쓴 캐릭터가 등장하고 미안하게도 죽는다. 좀 괜찮겠냐. 왜냐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희수도 그 정면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화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어요. 고맙고 고생했고 잘 봤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좀 잘 쉬면서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잘 쉬면서 살아가자. 뭔가 새해를 여는 문구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민정 배우님 엔딩 촬영하면서 희수의 마음과 당시 민정 배우님의 마음 어떻게 좀 나란히 보고 계세요? 그게 테이크가 한 3-4테이크가 있을 때 마지막 테이크 때 학선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디렉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딸랑딸랑 소리가 들린다? 그 차인벨 소리? 그때 아마 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쵸, 테이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너. 마지막. 하지만 넌 잘 살아. 나도 잘 살게. 잘 갈게. 고마웠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민정 배우님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제 마음이요? 제가 희수인데 같은 내가 마음이죠. 희수니까. 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해볼까요? 사랑은 뭘까? 이 대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앞단에 이제 그 안민영 배우가 뭔가 좀 평범하고 안온하게 흘러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뉘앙스로 이제 말을 하니까 그럼 사랑이 뭔데요? 라고 이제 희수가 반문하는 장면인데 세 분은 각자 사랑을 정의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기루 배우님부터 좀 부탁드려 볼까요? 기루 배우님에게 사랑이란? 아무도 마이크 들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나서 안민정 배우님이 자기도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공감됐던 대사. 이 영화에서 가장 공감됐던 대사.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오데마서 봤거든요. 영화 많이 보시네요. 지금 조롱하시는 거예요? 어제 수고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네, 이제 에모 시네마 가서 봤거든요. 그 돌멩이 나오잖아요. 네. 마이크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실 거면. 돌멩이도 움직이게 하고 또 말을 하게 하는 그런 판타지 같아요. 사람은. 이 희수 러브 판타지 영화잖아요. 예, 사랑 좋죠. 사랑. 예. 사랑하세요, 다들. 맥이 풀리는 이 기분은 뭐죠? 사랑하세요. 민정 배우님은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정말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돌멩이도 움직이게 하고 뭔가 초능력을 생기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생물학적으로 호르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좀 너무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 서로 뭐 원하는 거 없고 바라는 거 없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은 원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가 생각했을 때 사랑은 계속 원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정말 디테일하게 원하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있고 계속 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사소한 거라도 원함이 계속 있는 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니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친한 친구 고양이가 죽었는데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그 이제 마지막 자리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고양이를 이제 굳어있는 고양이를 계속 보고 이제 시기 4시여가지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없이 만졌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안고 있는 그 모습도 계속 보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하고 4시쯤 이후에 이제 진짜 작은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온 걸 봤어요. 그 재를 담고.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냥 충분히 만졌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재까지 되고 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만질걸.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울지 마. 제가 지금 감정이 이렇게 격해서 아무튼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감독님, 이 분위기에서 나에게 사랑이란 말씀하셔야 돼요. 너무 좋네요.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있을 때 잘해라. 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영화 대사처럼 도대체 그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영화는 사랑 이야기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마음. 오늘 또 이 긴 대화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돼서 너무 기쁘고요. 뭔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기분인데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가 귀하고 또 좋아가지고 이 객석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영화 즐겁게 보셨다면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내년 1월까지 이어서 계속 극장에 이제 이 작품이 있을 텐데 새해엔 새 마음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께도 오늘 소감과 함께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022년의 마지막 일주일 중 첫날을 희수와 희수의 관객분들과 함께 보내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마지막 월요일 날 날도 추운데 희수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영화 배급을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홍보라든지 정보를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화가 괜찮았다면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소개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희수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 노동을 하고 있고 사랑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 떠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린 남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이니까 서로를 아끼고 지켜가면서 또 잘 쉬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정 배우님. 네,
희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분명히 몇 차례나 봐주신 관객분들이 계신 걸 아는데 이렇게 끝까지 마음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3년 개묘년이잖아요. 검은 검은 토끼띠? 띠해? 검은 토끼띠 해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토끼띠신 분 계신가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사랑 많이 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기루 배우님.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희수 처음 보고 이해 못했거든요. 제가 촬영을 했지만 처음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볼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꼭 어떤 영업성 멘트는 아니고 두 번부터 진짜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찾아와서 봐주시고 또 건강해야 또 사랑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해는 올해부터 더욱 건강하시고 밥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튼튼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담을 잔뜩 들어버렸네요. 영화 보는 만큼 보인다, 사랑하자, 있을 때 잘하자 이런 명언들을 가슴에 새기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좋은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